금요일 저녁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다. 강순자는 책상 위 서류에 마지막 결제 도장을 찍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있었다. 성진산업본사 15층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언제 봐도 감회가 새로웠다. 대표님, 오늘 일정 마무리됐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백을 들었다. 수고했어요. 먼저 들어가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검은색 제네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 박 기사가 얼른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올라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댔자 그제야 하루의 피로가 밀려왔다. 집으로 갈까요, 대표님? 응, 집으로.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순자는 무심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카카오톡 알림이 와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단체 채팅방 이름에 눈이 멈췄다.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방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30년 만에 동창회를 연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 그랜드 호텔. 30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1992년 졸업. 그로부터 정확히 30년이 흘렀다. 순자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30년 전 그 교실이 보였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고등학교였다. 1992년 봄 졸업을 앞둔 3학년 교실. 18살의 강순자는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교복은 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라 소매가 닳아 있었고 구두는 코가 까져 검은 매직으로 덧칠한 흔적이 역력했다. 야, 강순자. 날카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박미라였다. 항상 새 옷을 입고 다니는 반에서 제일 잘 사는 집딸. 미라는 능글맞은 표정으로 순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 이번 달 급식비 또 못 냈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미라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에이, 답답해. 밥은 먹고 다녀야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맨날 꼴찌지.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선희, 최영숙. 언제나 미라 옆에 붙어 다니는 애들이었다. 근데 순자야. 이선희가 책상에 걸터 앉으며 물었다. 마치 친한 척하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비웃음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 뭐 하셔? 나는 진짜 궁금해서 그래. 공장에서 일해. 공장? 뭐 만드는 공장? 부품. 부품이 뭔데?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설명해봤자 이해할 리 없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순자의 아버지는 그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즉 무시해도 되는 사람일 뿐이었다. 야, 그만해라. 최영숙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이 묻어 있었고 순자에게 동정은 무시보다 더 치욕스러웠다. 불쌍하게 왜 그래? 순자도 열심히 살면 나중에 잘 살 수 있어. 열심히? 얘가? 미라가 피식 웃었다. 순자야, 미안한데 너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아는 거지? 공장 딸은 공장에서 일하게 돼 있어.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만 느꼈다. 그날 순자는 다짐했다. 두고 보자. 반드시 성공해서 너희 앞에 다시 서겠다. 대표님 도착했습니다. 박 기사의 목소리에 순자는 정신을 차렸다. 어느새 집 앞이었다. 한남동 고급주택가 하얀 대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다. 고마워요. 내일 봐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 김정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편안한 집 옷차림에 그가 고개를 돌렸다. 왔어? 오늘 늦었네. 응, 결제 서류가 많았어. 순자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핸드폰을 남편에게 내밀었다. 이것 좀 봐. 정수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동창회 메시지를 읽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동창회? 고등학교? 응. 30년 만이래. 너 거기 안 좋은 기억 있다며. 안 가면 되잖아.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 가면 된다. 맞는 말이었다. 30년간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았다. 굳이 갈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왜 손이 떨릴까? 왜 가슴이 뛰는 걸까?
당신. 순자가 남편을 바라봤다. 나 갈 거야. 왜? 굳이? 모르겠어. 그냥 가야 할 것 같아. 정수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근데 가서 상처받지 마. 그 인간들 아직도 똑같을 거야.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알아. 그래서 가려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전 공장 딸이라고 무시당하던 그 소녀가 지금은 연매출 200억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이제 그 상처를 마주할 시간이었다. 토요일 오후. 순자는 옷장 앞에 서 있었다. 명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샤넬, 에르메스, 디올. 어느 것을 입어도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순자의 손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옷장 맨 구석 오래된 옷들이 걸린 곳. 그녀는 낡은 점퍼 하나를 꺼냈다. 10년 전 공장에서 입던 작업복이었다. 왜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지 자신도 몰랐다. 그걸 입으려고?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응. 왜? 일부러? 순자는 거울 앞에 점퍼를 대보며 말했다. 그 애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 뭐?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가면 어떻게 할지. 30년 전이랑 똑같을지. 정수가 한숨을 쉬었다. 순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멋지게 차려입고 가서 확 보여주면 되잖아. 성진산업 대표이사라고. 그건 재미없어. 순자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다. 당신 나 30년 동안 이 날만 기다렸어. 그 애들이 날 무시할 때마다 생각했어. 나중에 성공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복수할까? 그래서 낡은 옷을 입고 가겠다고? 응. 먼저 무시당해 볼 거야. 30년 전처럼. 그리고 나서. 순자가 웃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다. 진짜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저녁 6시 반. 순자는 택시에서 내렸다. 일부러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다. 강남 그랜드 호텔 앞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벤츠, BMW, 포르쉐. 하나같이 번쩍거리는 차들이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점퍼에 색바랜 청바지, 낡은 운동화 차림이었다. 호텔 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층 연회장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 안내 데스크가 있었다. 동창회 간사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순자. 간사가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됐습니다. 회비 10만 원입니다. 순자가 낡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10장이었다. 간사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무표정하게 돈을 받았다. 들어가세요. 문이 열렸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다. 연회장 안은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뿌리고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는 고급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다. 50여 명의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순자가 들어서자 몇몇 시선이 돌아왔다. 그리고 금방 외면했다. 낡은 옷을 입은 여자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으니까. 순자는 조용히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선이야. 영수가. 박미라였다. 30년이 지났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물론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보톡스와 필러로 팽팽해진 피부, 짙은 화장. 하지만 그 특유의 날카로운 눈매와 오만한 표정은 그대로였다. 미라는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었다. 샤넬 투피스의 에르메스 백, 손가락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미라야, 오랜만이야. 이선희와 최영숙이 달려왔다. 그들 역시 화려한 차림이었다. 셋은 얼싸안으며 반가워했다. 어머 선희, 너 진짜 하나도 안 늙었다. 아이고 미라, 너야말로. 피부 관리 어떻게 한 거야? 에이, 별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피부과 가고 한 달에 한 번 시술 받고. 역시 팔자가 좋아야 해. 남편이 잘 벌어야지. 셋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순자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다.
3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저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고. 그때 미라의 눈이 순자를 향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다. 아무런 감정 없이 훑어보고 외면하는. 미라는 순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낡은 옷을 입은 여자에게 관심을 줄 이유가 없으니까.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동창회가 시작됐다. 사회를 맡은 동창이 마이크를 잡고 환영 인사를 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됐다. 저는 박미라입니다. 남편이 대한모터스 전무로 있어요. 아들 둘은 미국 유학 중이고요. 지금은 강남에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라가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선희예요. 남편이 선일무역이사로 일하고 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청담동에 살아요. 또 박수. 저는 최영숙입니다. 강남에서 영어학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대한모터스 상무입니다. 박수.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다. 남편 직업, 자녀 학력, 사는 동네. 하나같이 화려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리고 순자의 차례가 왔다. 저기, 강순자 씨? 사회자가 순자를 찾았다. 모든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순자에게 향했다. 순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낡은 점퍼, 색바랜 청바지, 낡은 운동화.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동창들 사이에서 순자는 확실히 튀었다. 저는 강순자입니다.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다. 결혼해서 남편이랑 작은 사업하고 있어요. 뭐 별거 없습니다. 순자가 자리에 앉았다. 박수는 없었다. 대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애 누구야? 강순자? 기억 안 나는데. 아, 그 애 있잖아. 급식비 못 내던 애. 아, 그 애. 공장 딸? 키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순자는 표정 변화 없이 음료를 마셨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자기소개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됐다. 순자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30년 전처럼. 그때 익숙한 향수 냄새가 다가왔다. 어머, 너 혹시 강순자 아니야? 고개를 들었다. 박미라가 서 있었다. 이선희와 최영숙이 그 뒤에 따라와 있었다. 응, 나야. 아이고, 못 알아볼 뻔했네. 30년 만이다. 미라가 자리에 앉았다. 아니, 자리를 차지했다는 표현이 맞았다. 마치 이 자리가 자기 것인 양. 근데 순자야, 아까 말한 거 있잖아. 남편이랑 사업한다고? 응. 무슨 사업? 식당? 아니면 가게? 공장이야. 부품 만들어. 아, 공장. 미라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역시. 공장 딸은 공장으로 가는구나.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기억나? 기억나. 근데 순자야, 솔직히 말해봐. 미라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마치 친한 친구에게 비밀을 물어보는 것처럼. 많이 힘들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공장 운영하기 쉽지 않잖아. 남편은 뭐 해? 같이 일해? 응, 같이 해. 자녀는? 아들 하나. 아들? 어디 다녀? 대학? 졸업했어. 지금 회사 다녀. 무슨 회사? 대기업? 응. 미라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금방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에이, 설마. 대기업이면 어디? 삼성? 현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웃기만 했다. 미라가 어깨를 으쓱했다. 뭐 그래도 잘 됐네. 다행이다. 이선희가 끼어들었다. 근데 순자야, 오늘 왜 이렇게 입고 왔어? 설마 다른 옷이 없는 건 아니지? 그냥 편해서. 에이, 그래도 동창회인데. 우리는 한 달 전부터 뭐 입고 올지 고민했다고. 그랬구나. 순자의 담담한 대답에 셋이 눈을 마주쳤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최영숙이 물었다. 순자야, 30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 연락도 없고. 그냥 바빴어. 바빴어? 공장 일로? 응. 에휴.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동정 가득한 목소리로.
순자야, 힘들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고마워. 근데 괜찮아. 진짜?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세 사람의 눈을 차례로 바라봤다. 나 진짜 괜찮아.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미라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뭐 그래. 알았어.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사진 찍으러 가자. 순자도 같이 찍을래? 아니, 난 됐어. 그래? 알았어. 셋이 떠났다. 순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조금만 기다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월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응, 좀 좋아. 순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김 과장, 우리 회사 거래처 명단 좀 가져다 줘.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김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다. 순자는 페이지를 넘기며 특정 이름을 찾았다. 대한모터스. 찾았다. 대한모터스는 중견 자동차 부품 회사였다. 성진산업에서 브레이크 부품을 납품받고 있었다. 박미라의 남편이 전무로 있는 회사. 최영숙의 남편이 상무로 있는 회사. 순자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선일무역. 이선희의 남편이 이사로 있는 회사. 성진산업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회사였다. 수출 대행 수수료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순자는 파일을 덮었다. 10년 전 우연히 거래를 시작했다. 그때는 상대 회사의 임원이 누군지 관심도 없었다. 그저 사업이었으니까. 실무진끼리 계약하고 실무진끼리 거래했다. 대표이사인 순자가 직접 나설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몰랐다. 성진산업 대표가 강순자라는 것을. 동창회에서 무시한 그 공장 딸이라는 것을. 순자가 전화기를 들었다. 영업부장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영업부장 박진호가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대한모터스 계약건 재검토해. 네? 재검토요? 박 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10년 넘게 거래한 업체인데. 그냥 재검토하라고. 납품 단가 조건 다 다시 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순자가 박 부장을 바라봤다. 문제라. 있지. 아주 오래된 문제가. 네?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재검토 결과 나오면 보고해. 알겠습니다. 박 부장이 나갔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30년 전에 말했지, 미라야. 공장 딸은 공장에서 일하다 죽을 거라고. 입꼬리가 올라갔다. 맞아. 나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근데 내 남편 회사 밥줄을 쥔 공장이야. 어땠어? 남편 정수가 물었다. 똑같았어. 뭐가? 다. 그 애들이 날 대하는 태도. 쳐다보는 눈빛. 말투. 30년 전이랑 하나도 안 변했어. 순자가 쓴 웃음을 지었다. 나한테 공장 일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더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동정한 거네. 응. 30년 전에도 그랬어. 동정하는 척하면서 무시하고. 불쌍하다고 하면서 비웃고. 순자가 눈을 감았다. 30년 전 기억이 또 떠올랐다. 1992년 졸업식 날이었다. 순자는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부모님은 오지 못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어머니는 아파서 누워 있었다. 졸업장을 받고 강당을 나서려는데 복도에서 박미라 무리와 마주쳤다. 야, 강순자. 졸업 축하해. 미라가 비웃듯 말했다. 너 이제 어디 갈 거야? 대학? 공장에서 일할 거야. 역시. 미라가 킥킥 웃었다. 순자야,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너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공장에서 태어나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공장에서 죽을 거야. 그게 내 운명이야. 미안한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 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막혀서. 미라가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잘 살아? 아, 근데 우리랑 연락은 하지 마. 창피하니까.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순자야. 남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괜찮아? 응, 괜찮아. 순자가 눈을 떴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때 다짐했어. 반드시 성공해서 그 앞에 다시 서겠다고. 그래서 30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어. 알아? 당신 아버지 공장 물려받았을 때 기억나? 직원 5명짜리 작은 공장이었잖아.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직원 340명, 연매출 200억 회사를 만들었어. 당신이 대단한 거야. 순자가 남편을 바라봤다. 근데 있잖아. 오늘 그 애들 보면서 느꼈어.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애들한테는 여전히 공장 딸이야. 그게 변하지 않더라. 그게 왜 중요해? 당신은 당신이야. 알아. 근데 순자가 주먹을 쥐었다. 그래도 보여주고 싶어. 내가 뭘 이뤘는지. 그리고 그 애들이 얼마나 잘못받는지. 정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응.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진다. 30년을 기다렸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었다. 이틀 후 대한모터스 본사.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뭐라고? 성진산업에서 납품 계약 재검토 통보가 왔다고? 전무 박종호가 벌떡 일어났다. 박미라의 남편이었다. 네, 전무님.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영업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박종호가 받아들고 읽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납품 단가 재협상? 조건 변경 검토? 이게 무슨 소리야?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10년 넘게 문제없이 거래했는데 갑자기. 성진산업 담당자한테 연락해봤어? 네, 했는데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만 하더군요. 박종호가 이를 악물었다. 성진산업. 브레이크 부품 전문 업체. 기술력이 뛰어나서 대체하기 어려운 업체였다. 대한모터스 전체 매출의 25%가 성진산업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다. 만약 납품이 끊기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성진산업 대표가 누구지? 강순자 대표입니다. 강순자? 여자야? 네, 여성 CEO입니다. 2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온 분이라고 합니다. 박종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강순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일단 성진산업 쪽에 미팅 요청해. 내가 직접 만나볼게.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선일무역 사무실. 이사 황재현이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이선희의 남편이었다. 뭐? 성진산업에서 수출 대행 계약 조건을 바꾸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이사님. 수수료율 재협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잖아. 왜 갑자기? 그건 저희도. 윗선 지시라고만. 황재현이 한숨을 쉬었다. 선일무역은 성진산업 부품 수출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만약 계약이 틀어지면 회사 수익의 15%가 날아가는 것이었다. 성진산업 대표가 누구라고 했지? 강순자 대표입니다. 강순자. 황재현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그날 저녁 박미라의 집. 남편 박종호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라가 물었다.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 무슨 일인데? 성진산업이라고 우리 부품 납품업체가 있어. 거기서 갑자기 계약 재검토 통보를 해왔어. 성진산업? 처음 듣는데. 나도 잘 몰라. 실무진끼리 거래하던 데라서. 근데 그 회사 없으면 우리 회사 큰일 나.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일단 대표를 만나보려고. 강순자라는 사람인데. 뭐? 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강순자라고? 응, 왜? 알아? 미라의 머릿속에 동창회 장면이 스쳤다. 낡은 옷을 입고 구석에 앉아 있던 여자. 공장 일한다던 여자.
무시하고 비웃었던 여자. 설마 그 사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 50대 초반이라던데. 왜? 미라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잠깐만. 그 회사 전화번호 좀 줘봐. 왜? 그냥 줘봐. 다음 날 오전. 성진산업본사 15층 대표이사 회의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곧 손님이 온다. 비서 김 과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대한모터스 박종호 전무님과 선일무역 황재현 이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3명의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박미라, 이선희, 최영숙. 순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남편들한테 확인하고 직접 온 것이다. 어서 오세요. 순자가 돌아섰다. 그 순간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창회에서 본 그 얼굴. 낡은 옷을 입고 구석에 앉아 있던 여자. 공장 일한다며 무시했던 여자. 그런데 지금은 고급 정장을 입고 15층짜리 빌딩 꼭대기 회의실에 서 있었다. 벽에는 성진산업 대표이사 강순자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너 진짜.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랜만이야, 미라야. 순자가 웃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다. 동창회 때 내가 공장 일한다고 했지? 맞아. 이 공장이야. 순자가 팔을 벌려 회의실을 가리켰다. 직원 340명, 연매출 200억. 그리고 내 남편 회사 매출 25%, 선이 내 남편 회사 수익 15%가 여기서 나가.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이선희가 더듬거렸다. 그게 무슨. 10년 전에 거래 시작했어. 그때는 몰랐어. 내 남편 회사인 줄. 실무진끼리 계약했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알게 됐어. 순자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납품 계약서, 수출 대행 계약서. 여기 다 있어. 박종호가 입을 열었다. 강 대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갑자기 계약 재검토를? 동창회 때문이에요. 순자가 그를 바라봤다. 토요일에 동창회가 있었어요. 30년 만에. 거기서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박종호가 아내를 쳐다봤다. 미라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뭐가 있었는데요? 부인분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공장 딸은 공장에서 일하다 죽을 거라고. 30년 전에도 그러셨고 지난주에도 그러셨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순자가 미라에게 다가갔다. 미라야, 기억나? 졸업식 날 내가 한 말. 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미라가 뒷걸음질 쳤다. 그건 30년 동안 그 말 잊은 적 없어. 아침에 눈 뜨면 생각나고 밤에 눈 감을 때도 생각났어. 그 말이 나한테 원동력이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대답이야. 넌 내가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 죽을 거라고 했지? 맞아. 나 공장에서 일해. 근데 내 남편 회사 밥줄 쥔 공장에서. 미라가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제발 뭐? 순자가 내려다봤다. 계약 끊지 말라고? 내 남편 회사 망하게 하지 말라고? 미라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이선희와 최영숙도 순자 앞에 섰다. 그들의 얼굴에도 공포가 가득했다. 순자야, 우리가 잘못했어. 30년 전에도 지난주에도. 제발 한 번만. 순자는 그들을 내려다봤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복수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순자는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30년 전 이 도시 외곽의 낡은 공장에서 시작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하면서도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시 한복판에 15층짜리 빌딩을 세웠다. 복수. 30년 동안 꿈꿔왔던 것이었다. 그런데 순자는 뒤를 돌아봤다. 미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선희와 영숙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남편들은 어쩔 줄 몰라 서 있었다. 이 모습을 상상하며 30년을 살았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펼쳐지니
시원하지 않았다. 왜일까? 순자는 30년 전을 떠올렸다. 급식비 못 내서 굶던 날. 낡은 교복이 부끄러워 구석에 숨던 날. 그때 자신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만약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 아이들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싶을까? 아니, 그냥 한마디 듣고 싶었다. 순자야, 넌 잘할 수 있어. 힘내. 그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30년이 덜 힘들었을 것이다. 순자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다들 일어나. 미라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일어나라니까. 순자가 테이블 위 서류를 집어들었다. 납품 계약서, 수출 대행 계약서.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봤다. 순자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계약 유지할게. 뭐라고? 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순자가 미라 앞에 섰다. 다시는 사람 무시하지 마. 돈 없다고 옷 못 입었다고 집안이 안 좋다고. 그런 이유로 누군가를 깔보지 마.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연신 끄덕였다. 알았어. 약속할게. 그리고 순자가 미라의 어깨를 잡았다. 나 아직도 내가 한 말 기억해. 공장 딸은 공장에서 죽을 거라고. 그 말 때문에 30년을 이 악물고 살았어. 미라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말이야, 미라야. 순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복수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인정받고 싶었어.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30년 전에 그냥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었어. 순자야, 넌 잘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어? 미라가 입을 다물었다. 내가 복수하면 뭐가 달라져? 내 남편 회사 망하고 선희 남편 회사 망하고. 그럼 나한테 뭐가 남아? 똑같이 못된 인간이 되는 거지. 순자가 뒤로 물러섰다. 오늘로 끝이야. 30년 전 일도 지난주 일도 다 잊을게. 미라가 벌떡 일어나 순자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선희와 영숙도 다가왔다. 네 사람이 뒤엉켜 울었다. 1시간 후 회의실. 테이블 위에 커피가 놓여 있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래서 시아버지 공장에서 시작한 거야? 미라가 물었다. 이제는 진심으로 궁금한 표정이었다. 응. 직원 5명짜리 작은 공장이었어. 거기서부터 시작했지. 대단하다, 진짜. 선희가 감탄했다. 나는 사업 같은 거 상상도 못해.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순자가 웃었다. 편한 건 없었어.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 죽을 것 같은 날도 많았고. 그래도 버텼네. 응. 버텼어.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내가 한 말이 원동력이었어, 미라야. 역설적이지? 내가 나를 무시했던 그 말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미라가 머쓱하게 웃었다. 그건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니, 사과는 받았으니까 됐어. 네 사람이 웃었다. 영숙이 말했다. 순자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친구로. 좋아.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다음 동창회 때는 허름한 옷 입고 온 사람 무시하지 마.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알았어, 약속할게. 네 사람이 손을 잡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눈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계약 유지하기로 했어. 정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복수 안 한 거야? 30년 기다렸는데? 응. 왜? 순자가 남편 옆에 앉았다. 복수하면 내가 뭐가 남나 싶었어. 그 애들 망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아니잖아. 그래도 속 시원하지 않아? 시원해. 근데 다른 방식으로. 순자가 웃었다. 오늘 미라가 나한테 그랬어. 대단하다고. 진심으로. 30년 전에는 공장 딸이라고 무시하던 애가 오늘은 나를 인정했어. 그게 진짜 복수야.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이 맞아.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당신 나 성공한 거 맞지?
당연하지. 근데 있잖아. 진짜 성공은 돈이나 건물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뭔데?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30년 전 나를 무시하던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리고 복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 정수가 아내를 끌어안았다.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고마워. 당신도. 한 달 후 두 번째 동창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미라와 선희, 영숙이 먼저 순자에게 다가왔다. 순자야, 이리 와. 여기 앉아.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었다. 동창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누구야? 강순자래. 성진산업 대표. 뭐? 그 회사 연매출이 얼마인데? 200억이래. 대박. 순자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허름한 옷이 아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 미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한 사람 소개할게요. 모두의 시선이 순자에게 향했다. 강순자. 우리 동창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진산업 대표이사. 연매출 200억 회사 대표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라가 순자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순자야, 한마디 해. 순자가 일어섰다. 50여 명의 동창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울렸다. 30년 전에 저는 급식비도 못 내는 가난한 집 딸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맨날 구석에 숨어 있었으니까. 몇몇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을 다 기억해요. 제가 힘들 때 외면한 사람도 무시한 사람도 다 기억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순자가 미소 지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사람은 변해요. 3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때 지금 모습만 보지 말아요. 그 사람의 과거도 미래도 모르니까. 오늘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내일은 여러분의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순자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박수가 쏟아졌다. 미라가 다가와 순자를 안았다. 순자야, 고마워. 뭐가? 용서해줘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순자가 미소 지었다. 그게 진짜 성공이니까.